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정혜입니다. 올해 75살이 되었고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제가 결혼하던 날 들었던 김치 국물 냄새도,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넘어져 깨진 무릎의 눈물도, 남편과 싸우고 나서 등 돌리고 누웠던 밤 공기의 싸늘함도 모두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집에 들어온 게 29살 때였습니다. 허리 휘도록 일해서 겨우 전세로 들어와 10년 넘게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며 모은 돈으로 드디어 내 이름으로 등기를 올렸을 때는 종이에 적힌 2글자만 봐도 눈물이 나더군요. 박정혜. 누군가에겐 그저 낡고 작은 단독주택일 뿐이지만 저에겐 그냥 집이 아니라 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집을 두고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몇 달 전부터였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하나 둘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마당에 두었던 삽이 사라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삽 하나쯤이야 그러려니 했죠. 다음에는 현관문 손잡이가 밤마다 미세하게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그러나 내가 예민해진 건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유 배달 오는 계단 아래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을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의 냉기가 제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내 집을 누가 정리하래. 내가 아직 멀쩡한데. 봉투를 구겨 쓰레기통에 넣으면서도 이상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부터 눈에 이상하게 밟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 부동산 앞에 항상 서 있는 남자였습니다. 전단지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유난히 우리 집 쪽을 자주 보더군요. 어느 날 시장에 갔다 돌아오는데 그 남자가 먼저 인사를 해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저 집 사시는 분이세요? 저는 순간 왜 그런 걸 묻나 싶어 약간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예, 왜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어르신 혼자 사시는 집들 관리해주는 일도 같이 하고 있어서요. 혹시 집 정리하실 생각 있으시면 좋은 가격에 미리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높을 때 팔아야 합니다. 그 말에 가슴 한쪽이 뜨끔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속이 빤히 보였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생각 없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남편이랑 같이 세운 집이라 남이 손댈 일 아니야. 그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뭐 어르신 자녀분들이랑 상의해 보셔도 되고요. 요즘은 집이 있어도 어르신들이 직접 관리하기 힘들어 하셔서요. 언제든 마음 바뀌시면 오세요. 저희는 늘 여기 있으니까요. 그 말이 어떻게 그렇게 거슬리던지요. 우리는 늘 여기 있으니까요. 뭐랄까.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약해지는 날이 올 거고 그때를 기다리겠다는 의미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동네 작은 슈퍼에 갔다가 또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슈퍼 아주머니와 낯선 여자가 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집 혼자 사는 할머니 말이에요. 애들은 외국에 나가 있다면서요? 응. 멀리 나가 살지. 몇 년째 얼굴도 못 봤다던데. 그럼 집은 나중에 누가 받으려나. 혼자 사시는 분들 집 요즘 다들 정리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저는 일부러 기침을 크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놀라며 돌아봤고 저를 본 아주머니가 서둘러 말을 돌렸습니다. 어머 정혜 아줌마 오셨어요. 이쪽은 우리 조카인데 그냥 하는 소리예요. 요즘 부동산 일 도와준다나 뭐라나. 조카라는 그 여자는 스스럼 없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경이라고 해요. 요즘 어르신들 상속 문제나 부동산 정리 도와드리는 일을 해요. 혼자 사시면 불안하시잖아요. 사람 하나라도 믿고 맡겨두시면 마음이 편해지실 텐데.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말 속에는 어딘지 모르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면 불안하시잖아요. 마치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버티는 건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듯이 말이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해요. 내 집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모든 일이 느슨한 권유와 돈 냄새 나는 친절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뒤부터였습니다. 며칠 뒤였나요? 우편함을 열었는데 이상한 우편물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안내. 요즘은 죽기 전에 어떤 치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 미리 정하는 서류가 있다는 건 뉴스에서 봤습니다. 근데 이 안내문 끝부분에 이상한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고령 1인 가구의 경우 재산 상속과 거주지 처리를 함께 정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봉된 상담 카드로 문의해 주세요. 상담 카드에 적힌 번호는 며칠 전 길에서 만났던 그 부동산 번호와 똑같았습니다. 순간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얘들이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 고령자들 집을 통째로 노리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마음 한켠이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도 아직 제 외가 쪽 친척들이 끼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폭풍은 그 다음에 불어닥쳤습니다.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기대도 안 했던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제 동생 상철이었습니다. 사는 내내 저에게 돈을 끌어왔던 사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이제 그만 좀 하자. 마지막에 문을 닫아버렸던 사람. 그 이후로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누가 왔나 했더니 내가 웬일이냐. 그는 억지 미소를 짓더니 말했습니다. 누나, 그냥 누나도 보고 싶고 걱정돼서 왔지. 요즘 혼자 지낸다며 동네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어. 그 말에 속이 울컥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입에서 내 얘기가 그렇게 오르내리는구나. 내가 혼자라는 사실이 누군가에겐 노려볼 구석이 되는구나. 상철은 집 안을 씩씩하게 돌아다니며 말했습니다. 여기 아직도 그대로네. 누나, 이 집 혼자 관리하기 힘들지 않아? 나라도 도와줄까? 저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 직접 물었습니다. 상철아, 돈 필요해서 왔니? 아니면 진짜 누나 보러 왔니? 그는 잠시 말문이 막히더니 억울한 듯이 말했습니다. 누나도 참, 가족이 왔는데 돈 얘기부터 해. 나 요즘 잘 살고 있어. 사업도 다시 시작했고 이제 누나한테 손 안 벌려. 오히려 도와주러 왔지. 그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철이 누군가를 데리고 다시 우리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인사해. 내 아들 영우야. 그동안 바빠서 인사도 못 시켰네. 이제 회사도 좀 자리 잡고 해서 이제야 모시고 온 거야. 영우.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했습니다. 어릴 때 집에 와서 밥 먹고 방바닥 굴러다니며 놀던 꼬맹이는 어느새 정장을 말끔히 입은 젊은 남자가 되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모, 오래전에 뵙고 처음이네요. 제가 효도도 못하고 살았네요. 죄송해요. 부드럽고 예의 바른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주변을 후는데 더 익숙해 보였습니다. 벽, 천장, 창문, 그리고 특히 거실 한쪽에 놓인 서랍장. 그 안에는 집 등기부 등본과 보험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상철과 영우는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꽤 늦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누나, 요즘 몸은 좀 어때? 혹시 혼자 살다 쓰러지면 누가 알아? 고모, 저희가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이제 자주 올게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집 관련 서류나 통장 같은 거 있으면 저희한테 맡기셔도 돼요. 고모가 챙기기 힘드실 텐데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 말에 제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왜 너희가 그걸 정리하니? 내가 아직 손도 다 멀쩡하고 머리도 멀쩡해. 영우는 당황한 표정을 잠시 짓더니 미소로 덮었습니다. 아, 오해하지 마세요, 고모. 저희는 그냥 고모가 편하셨으면 해서 그런 거예요. 요즘 세상에 사람도 못 믿고 사기도 많고 하잖아요. 가까운 가족이 챙겨드리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시죠. 상철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누나. 내가 누나 돈 한 번도 못 지켜준 건 맞지만 이젠 다르다. 이놈이 알아서 다 해. 법도 공부했다더라. 누나 유언장도 깔끔하게 써준다잖아. 유언장. 그 단어가 귀에 탁 걸렸습니다. 유언장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알아서 쓸 거야. 너희가 얘기 꺼낼 필요 없어. 그날 저는 그들이 돌아간 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팔다리가 쑤시고 허리가 아파도 나는 내가 번 돈으로 이 집 한 채는 지켰습니다. 근데 지금 내 허락도 없이 내 없을 때 일을 누가 마음대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들 중 남편 되는 청년이 며칠 전에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혼자 지내시다가 이상한 사람 찾아오거나 무슨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면 저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제가 일 좀 알아봐 드릴게요. 제가 직업이 조금 그런 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때는 웃어 넘겼습니다. 뭐 하는데? 변호사예요. 갓 개업했는데 여긴 집세가 싸서 왔죠 뭐. 그 말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을 기억해둔 게 참 다행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 옆집에 찾아갔습니다. 저 혹시 시간 좀 있어요? 그 청년은 바로 저를 집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주머니?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신데요.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조리 털어놨습니다. 부동산 남자, 슈퍼의 조카라는 여자, 수상한 우편물,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동생과 조카까지. 그 청년 변호사는 한참을 듣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주머니도 조금 연기를 하셔야 해요. 내가 연기를 하라고? 네, 당하시는 척하면서 우리가 증거를 잡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이미 서류를 위조하거나 사기 시도한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잡으면 법적으로 아주머니 집에 손도 못 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으면서도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나이도 많고 머리도 예전 같지 않은데. 그 청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평생 이 집 지키셨잖아요. 그 힘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우리는 작은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집 안에 작은 카메라 몇 개를 설치했습니다. 현관, 거실, 서랍장 위, 그리고 전화 녹음도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조카분들이나 부동산 쪽에서 이상한 서류를 내밀면 일단 들어주는 척 해주세요. 그 대신 아무 서류에도 직접 사인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알겠죠? 근데 서명하라고 계속 압박하면 그럴수록 좋아요. 협박죄, 강요죄 다 붙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옆집에서 다 지켜볼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역시나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생 상철이 또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보험 설계사 같아 보이는 여자 하나를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누나, 이쪽은 우리 영우 친구야. 상속 설계 전문이래. 요즘은 유언장도 법적으로 깔끔하게 준비해 놔야 한다잖아. 누나도 이제 준비해야지. 여자는 공손한 척 웃으며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 이렇게 하세요. 나중에 자녀분들이나 조카분들끼리 싸우지 말라고요. 여기만 서명해 주시면 집은 조카분께 가시고 어머니는 남은 평생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은 조카에게, 나는 생활비만. 그 말에서 이미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생활비라. 저는 일부러 피곤한 얼굴을 하고 머리를 짚었습니다. 요즘 좀 힘들긴 해. 물가도 오르고 약값도 많이 드네. 근데 집은 좀. 그때 영우가 아주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고모, 집을 완전히 넘기자는 게 아니고요. 관리만 저희가 맡겠다는 거예요. 법적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모가 계속 사시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만 저희가 관리해 드리는 거고요. 그 말이 너무나 능숙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많은 집들을 차곡차곡 모았겠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디에 서명하라는 거야? 그 순간 촬영 중인 카메라는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확실히
빛났습니다. 여자는 서류 몇 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여기요. 이 부분에 서명하시고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어머니, 글씨 쓰기 힘드시면 저희가 대신 써드릴게요. 그냥 도장만 찍으셔도 돼요. 그 말, 글씨 쓰기 힘드시면 저희가 대신 써드릴게요. 이게 바로 사문서 위조와 대리 서명 강요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제 손은 떨리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옆집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서명란을 살짝 비껴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말했습니다. 도장은 저 안방 서랍에 있어. 좀 가져와 줄래? 영우는 주저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뒤지는 장면까지 모두 영상에 담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알 수 없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어릴 때 내 무릎에 기대어 낮잠 자던 아이가 이제 내 서랍을 뒤져 내 도장을 훔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고른 실내화를 신고 내가 사준 옷을 입고 몇 번이고 내 밥을 먹고 자랐는데 지금이 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지금은 버텨야 할 순간이다. 그가 안방에 들어가 도장을 찾는 동안 다른 카메라도 그 모습을 찍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어느 정도 영상이 확보됐다고 판단한 순간 옆집 변호사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머니, 계란 좀 가져다 드리려고 왔어요. 어제 말씀하신 김치찌개 하시라고요. 저는 일부러 당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래요? 근데 나 지금 손님이 와 있어서. 변호사는 일부러 문 쪽에서 말했습니다. 아유 제가 잠깐 인사만 드리고 갈게요. 누구신지 뵙고 싶기도 하고요. 아주머니 친척이시죠? 상철과 여자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우린 가족끼리 얘기 중인데요. 그러자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가족이세요? 그럼 더 다행이네요. 어르신들이 요즘 이상한 사람들에게 속는 일이 많아서 제가 변호사라 아주머니께 늘 말씀드려요. 서류 같은 거 서명하실 땐 꼭 저 불러 달라고요. 법적으로 문제 있는 서류인지 아닌지 제가 봐드려야 하거든요. 변호사라는 말에 여자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상철은 얼버무리며 말했습니다. 아뭐, 별 서류 아니야. 그냥 유언장 같은 거 하나 써두려고 하는 거지. 변호사는 아주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럼 더더욱 제가 봐야죠. 유언장은 형식 안 맞으면 전부 무효입니다. 나중에 가족분들끼리 더 큰 싸움 나요. 잠깐만요. 제가 휴대폰 녹음 켜고 지금부터 아주머니 의사를 정확히 남겨둘게요. 누구 강요도 아니고 아주머니 자발적인 의사라는 걸 나중에 증명해야 하거든요. 그 말에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영우가 안방에서 도장을 들고 나오는 장면은 그대로 카메라와 눈에 잡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 방금 안방에서 찾으신 건 혹시 도장이죠? 주인 허락 없이 서랍 여시는 건 법적으로 좀 민감한 문제라서요. 영우는 도장을 쥔 손을 급히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주머니 유언장 작성은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이미 강요와 협박이 개입된 상태고
아주머니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대신 써드릴게요라고 하셨죠? 그 말은 사문서 위조 시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집에서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상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네가 뭔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 그러자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 이웃이자 이분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가족이 아니라 범죄자가 되어 가는 순간 같네요. 참고로 이 방에는 이미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아까부터 있었던 대화와 행동 모두 기록됐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여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영우는 표정에서 웃음을 완전히 걷어냈습니다. 고모, 진짜 이럴 거예요? 저는 그때서야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이럴 거다. 너희는 어릴 때 이 집에 와서 내 밥 먹고 내 과자 까먹고 내 방바닥에서 자고 그랬다. 그때 내가 너희한테 뭐 바라면서 그랬니? 근데 이제 와서 내 집을 내 허락도 없이 팔아먹겠다고? 내 도장을 훔쳐다가 몰래 서류 만들겠다고? 그래, 이제부터는 가족 아니라 남이다. 법으로 만나자 우리. 그 말에 상철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누나가 결국 이렇게 나오는구나. 피는 섞였지만 돈 앞에서는 남이지 뭐. 영우는 아예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가자. 여기까지다. 그들은 서류를 챙기지도 못한 채 허겁지겁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마자 제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변호사는 바로 카메라를 회수하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영상이면 서류 위조, 강요, 사기 미수까지 고소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동산 쪽도 조사 들어갈 거예요. 아주머니 집에 2번 다시 못 덤벼들 겁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 직원, 슈퍼 조카라는 여자, 동생 상철, 조카 영우 모두 조사를 받게 되었고 위조 서류와 말로만 돌던 소문들이 이미 여러 곳에서 문제가 돼 있었던 걸 알게 됐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박정혜 어르신, 이런 분들한테 자칫 속으실 뻔했어요. 요즘 어르신들 집 노리는 조직이 많습니다. 집만 보고 접근하는 친척들도 있고요. 이번에 잘 막으셨습니다. 이 집은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르신 허락 없이 어떤 식으로도 처분하거나 담보로 쓰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까지 걸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앉았습니다. 낮 햇살이 지붕에 부딪혀 내려오고 옆집 아이 웃는 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전기톱 소리 같은 게 들려도 오늘은 그것들이 시끄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나는 늘 집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 집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지키고 있었더군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이 들면 이 집 정리하고 요양병원 들어가야지. 누군가는 말합니다. 자식이든 친척이든 누군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누가 대신 살아줄 수도
누가 대신 정리해 줄 수도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집 한 채가 돈으로는 얼마라고 해도 그 안에서 살았던 수십 년의 시간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누군가 그 시간을 쉬운 숫자로 계산하려 들 때 그건 이미 가족이 아니라 남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마지막은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손으로 지킬 수 있기를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 박정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